다음 달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합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동대 국제정치학 김준영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진핑 주석이 이제 다음 달 3일 네.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찾게 되는데 네. 무엇보다도 지금 북핵 문제가 가장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지난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이제 네. 공동으로 북한 핵실험이나 경고를 하고요. 공조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마 이번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오면 그런 형태의 대북 압박이나 경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요. 네네. 그건 이제 중국의 전통적인 외교 방식하고 또 지금까지 중국이 해왔던 방식을 종합하면 그 네. 정도로 나간다는 것은 거의 뭐 마지막 이라고 보고요. 예. 북중 관계가 파탄이 날 정도라고 네네네. 보고요.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핵실험,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보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네.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 안정 이런 좀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그러나 그 행간을 읽을 때 북한에 대한 어떤 경고가 포함될 수 있는 측면은 있겠지만 직접적인 경고는 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일단 남과 북 사이에서 적절하게 좀 어떤 예. 그 가운데 중립적인 위치를 좀 취할 것이라는 네, 그런 그거를 관측이군요.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발표를 예, 했지 예. 않습니까? 그 친강 대변인이 네. 그 부분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하고도 좋고 한국하고도 좋다. 그래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관계를 하겠다는 데서도 아마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이 방문 자체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12년 말에 당 총서기에 취임했고 2013년 초에 국가주석에 이제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그때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단 말이죠. 네, 네, 맞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북한보다도 우리를 먼저 찾은 것에 좀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싶은데요. 분명히 이례적이고 의미가 있는 예. 부분입니다. 그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데요. 네. 중국이 최고 지도자, 과거에 총석이 있던 네네. 주석직이 이제 북한보다 우리를 먼저 방문한 것은 분명히 이례적이고요. 예. 이것이 북한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는 것도 맞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와 중국 관계 또 중국이 대북 문제나 핵 문제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자세가 있다고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경고, 핵실험하지 말라. 그다음에 이제 북핵 반대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반대고요. 예.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대화를 제기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느 쪽을 한쪽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한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중간 범위 그래서 한반도 안정, 평화, 비핵화의 공동 노력 이런 부분을 얼마나 확대시키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행간을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 비핵화 문제를 먼저 얘기하느냐, 아니면 관계 개선을 먼저 얘기하느냐. 대화를 먼저 어느 부분에 훨씬 더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손은 들어주지 않겠지만 그래도 네네. 어느 정도의 좀 의중은 읽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또 동시에 예. 우리가 지적해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국을 이례적으로 먼저 방문하는 데 대한 예. 북한을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 북한을 달래는 방식에서 오히려 덜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저는 오히려 봅니다. 북한에 대해서. 그렇군요. 근데 뭐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일본보다도 또 우리나라를 먼저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일본과도 지금 이 뭐 아시아권에서 역사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또 아주 여러 가지 첨예한 대립된 사안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일공조가 좀 더 강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북한보다 우리를 먼저 방문하는 것보다는 덜 이례적이지만 네네.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기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이제 그 시진핑이 등장한 이후에 이 동북아를 보면 전체 그림을 좀 볼 필요가 네네.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의도는 한미일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의 부상을 좀 견제하겠다는 견제, 예, 것인데 중국으로 보면은 여기 약한 고리가 한국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중 경제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한일 관계가 나쁘고 그다음에 그 나쁜 이유가 역사적 문제고 그런 면에서 한국과 중국의 공조 이 부분이 영역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은 그리고 최근에 고노다마 문제가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전에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단호하게 발표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 사드 네.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첨예한 문제인데요. 예. 이 중국이 이 한미 동맹에서 있어서 이 레드라인, 이걸 소위 금지선이라고 얘기하는데 부분이 한국이 MD에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미사일 방어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네네.
저고도가 있고 중고도가 있고 이렇게 고고도가 네네. 있습니다. 저고도는 한국이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라 그래서 네. 중국이 어느 정도 양해한 상태입니다. 의심은 하고 있지만 네. 이 사드가 이제 중고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북한 남북을 생각하면 중고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것은 중국을 의식해서 미국이 사실은 한국을 MD에 참여시키려는 것으로 매우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요. 네. 과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논의를 그 박근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하기에는 좀 껄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한을 하게 되면 공공 외교, 소통 외교를 선보이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대학교 강연도 뭐 하고 이례적으로 이런 그 강연 일정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사실 1박 2일이면 짧다면 짧을 수 있는데 네네. 이 안에서 이런 그 일정들을 포함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중국이 최근에 이제 그 일종의 반성이고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외교적인 것인데요. 중국이 이제 경제 강국이 되고 군사적으로 강국이 됐지만 이 부분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이 와서 이제 대학 강연을 네네네. 하고 직접 대민 접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가서 칭화대학에서 연설을 네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한국과 중국 하면은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지만 지금 또 각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법 어업 조업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한중 간에 뭔가가 좀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협정을 네네. 협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두 정상이 어떤 디베이트를 한다든지 논쟁을 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네.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한국에 피해를 전달했고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이 우위의 표시, 협조의 표시로 중국이 이제 교육을 시키고 단속을 하고 또 공조를 하겠다는 약속을 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 약속만큼 실천을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번 그 방한을 할 때 부인도 같이 오지 않습니까? 네네. 펑리미안 여사가 같이 오는데 펑리미안 여사는 뭐 중국에서 이미 대스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좀 어떤 퍼스트 레이디의 외교를 펼치지 않을까 이런 네. 부분도 좀 관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공외교 네네. 부분을 강조하는 측면에 아주 중요한 예가 될 것 같고요. 또 2009년에 부주석으로 방한했을 때 대장금 출연했던 연예인을 불러서 이제 초청해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다 소위 매력 외교에 그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퍼스트 레이디 외교를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이것이 이번 방한에도 아마 있어질 것 예.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인이 이런 문화 예술 쪽에 잘 알다 보니까 한류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네, 맞습니다.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세월호 참사에 추모의 뜻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게 계속 그 4월에 왔던 오바마 한미 정상회담과 계속 비교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추모, 그 애도의 네네네. 뜻도 표하고 네. 목련도 전달하고 성조기도 전달했으니까 그에 준하는 어떤 행보를 보일까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이걸 너무 치고 나갔을 때는 세월호에 대한 내부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한국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네. 때문에 미국도 의식하고 한국 정부도 의식한 그 사이에 적절한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매우 고심중인 걸로. 사실 근데 이번 세월호 피해자 가운데 중국인도 포함되어 예, 있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러다 그- 보니까 뭔가 또 중국인 그 자체 그 국가를 위해서도 좀 뭔가 예, 표를 뭐 해야 되지 동질감을 않을까. 느끼는 차원에서 어떤 깊은 애도 이런 부분은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자, 1박 2일에 뭐 짧다면 짧은 방안일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방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이 방안을 통해서 한중 관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나갈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문제는 이제 한중 관계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고요. 네. 경제, 그다음에 대일 관계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북한을 위해서 꼭 반드시 공조해야 되고요. 네. 그러나 또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 네. 체제라든지 한미 동맹이라든지 미일 동맹이라든지 한미일 군사 동맹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우리의 불리한 점으로 할 것이냐 유리한 점으로 할 것이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요. 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좋은 점만 너무 이 희망적 사고를 가지고 중국이 이제 우리 편에 왔다는 그런 섣부른 판단을 네. 하지 말고 행간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말고 네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그렇게 확실하게 편을 들어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동대 국제정치학 김준영 교수와 함께 방안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